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만에 또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많이 기다려주셨죠? 제가 일정이 좀 밀려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힘내자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려있는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분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공공선을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범죄 혐의를 덮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 짓고 나서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것을 정말로 정치를 하는 명목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좀 초현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4년 4월에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전주회와 이재용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러시니까 제가 좀 섭섭한데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90일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제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정치 세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이끌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정부와 저희 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는 반성하고 여러분의 뜻에 맞추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하는 김준혁 같은 후보나 양문석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박은정 같은 사람들, 국민들이 언론이 며칠째 정말 성토하고 피를 토하면서 성토해도 꿈쩍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섬기려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박은정, 홍영훈, 양문석, 김기표 이런 사람들 얘기 아시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게 다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니들이 뭐 어쩔 건데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공동체를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되면 겸허하게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면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상처있고 공격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만 봤습니다. 저는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만 보고 정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보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정치를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이재명 전 정치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재명을 지켜달라. 그래서 단식하고 이재명을 지켜달라.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 거 뒤집고 이재명을 지켜달라. 그래서 지금 이 총선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합니까? 국민이 정치를 지켜야 합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재영이나 전주혜나 저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신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한동훈 여러분, 좀 이따 줄게. 안녕. 저는 저런 어린 학생이 와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요일 오후에 정말 귀한 천금 같은 시간을 내셔서 여기 와주신 것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주신 성의를 저희가 큰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느끼고 반드시 이기는 에너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늘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을 왜 선량한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대는 정치인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징징대는 건 너무 후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당 다 쉽게 까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자기 살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 살려주고 그런 거에 에너지 쓸 만큼 지금 한가합니까?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바뀔 것이고요. 우리는 불록화되는 경제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본의 국적이 어딘지가 이렇게 중요할 줄 알았습니까? 반도체 할 때 국적이 어디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올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자기들 이익 위해서 친중 정책, 중국 편중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죠. 그리고 반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한일전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블록화되어 있고 우리는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냐 조국을 지키냐를 가지고 이 총선에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이 범죄자들을 왜 지켜야 합니까? 왜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1950년 이후 45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국민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범죄자들을 지켜달라고 힘을 써달라고 합니까?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분 불만 있으신 분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만 했던 일들 중에서 한미공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노조에 있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거 과거에 노조 무서워서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폭력배처럼 돈 뜯어먹던 관행 없앴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힘으로 눌러왔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더 잘했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50보 100보의 선거가 있습니다. 흔한 선거들이 그렇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범죄자들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유능하냐 아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어차피 평생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살았고 쪼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해결하고 바로잡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민주당에서 그러더군요. 어차피 저보고 찍으면 어차피 저는 쫓겨날 거고 다시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제가 그냥 심심해서 나왔습니까? 저는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일을 제가 모든 걸 바쳐서 끝까지 할 겁니다. 한동훈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범죄자들을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내겠습니다. 한동훈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조국이나 이재명 뭐가 남자들이 그렇게 징징대는 게 많습니까? 왜 도대체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댑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는 게 직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여기서 저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굳이 외치고 싶다면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전주회를 외쳐주십시오. 전주회 여러분 이재영을 외쳐주십시오. 이재영 여러분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확실히 우리 정부가 확실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사전투표건, 본투표건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저희가 잘 감시할 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이재영이 전주회가 강동을 위해서 정말 박박기면서 몸을 던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옆에는 늘 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낮은 정치를 하더라도 적어도 공익을 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조국의 정치는 공익을 위한다는 척이라도 합니까? 그게 공익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 자기들이 감옥 안 가겠다는 게 어떻게 공익입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마음속에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라고들 생각하셔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시민들인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200석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50% 넘겼다고 볼링 치러 다닌다고 올리고, 그리고 사기 대출 받아놓고도 어쩔 거야, 우리는 될 거야, 가서 보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자기가 헌납하게 했다고 해놓고 약속 왜 안 지키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하고 있지 않은 조국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국민의 실력과 의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전주회를 믿으시고 이재영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정말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90일밖에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허풍을 떨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이깁니다. 여러분 왜 200석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하죠. 200석 한다고 하죠. 200석이 단지 우리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0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자를 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괜한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자유를 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떼버리고 싶으십니까?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선거의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저희가 전주회와 이재영과 한동훈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바람을 막고 눈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생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번 이렇게 연설할 때마다 마지막에 오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잘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를 40분 넘게 기다려주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모여 계신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재명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사시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고 대부분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그리고 범죄자들 앞에서 떳떳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치는 섬김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괜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비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문제 있다, 뭘 말 있다 하면 저희는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욕먹을 각오하면서도 정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치야말로 여러분을 섬기는 정치 아닙니까? 그런 정치가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아닙니까? 저희가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여러분, 전주회와 이재용과 함께 강동을 바꿔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주회의 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좀 좁습니다만 저희가 셋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처럼 우리를 지켜달라고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